이제 여러분의 기회입니다. 가장 평화로운 환경에서 오늘 단 5분을 할애해 보세요. 눈을 감고 5세에서 7세 사이의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그 아이의 시선을 찾아 오늘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정중하게 물어보세요. 고치거나 판단하려 하지 말고 그저 듣기만 하세요. 자신의 내면의 아이를 포용하는 여성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완전해집니다. 그 완전함에서 그녀는 힘을 추구하지 않고 그것을 구현합니다. 타인을 복종하게 만드는 힘이 아닌 주변 사람들에게 안전과 진정성, 영감을 주는 힘입니다. 일상적인 팀 회의에서 한 젊은 동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카밀라가 바뀐 이후로는 직장에서 숨쉬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는 허락을 받은 것 같아요. 그 말은 카밀라의 눈에 눈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영향력은 성과가 아닌 단순히 존재함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모든 것을 알 필요에 의해 빛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잘 모르겠어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인정하는 평온함으로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새로운 정직함은 동료들로부터 더 큰 신뢰를 키워주었고 더 깊은 연결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자신감은 더 이상 노력이나 방어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고 깊이 있으며 생생하게 스스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외부의 검증이 필요 없는 힘으로 변모하며 내면에서 빛을 발산합니다. 칼 융은 우리가 사회의 눈에 위대해질 것이라고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삶을 살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여성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에너지 필드를 생성합니다. 융의 통찰력을 이해하기 위해 깊은 심리학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성공적인 외관 속에서 단지 존재하고만 있지만 내면의 감정이 지치고 무거움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경험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직 길을 찾고 있는 누군가에게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칼 융은 한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끔은 한 방울의 눈물이 일기장에 떨어지거나 어린 시절의 사진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거나 오늘 괜찮니? 라고 자신에게 물어보는 조용한 아침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카밀라처럼 당신도 작지만 의미 있는 행동으로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외적으로 번영하고 있지만 내면의 영혼이 고갈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보세요. 누군가의 길을 밝혀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칼 융은 한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녀에게는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편안함을 느낀 첫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내면에서 시작된 변화는 바깥으로 발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차분하고 따뜻해졌고 날카롭고 권위적인 톤은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통제할 필요에 의해 주도되던 빠른 속도를 잃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모든 것을 알 필요에서 벗어나 아직 확실하지 않아 더 시간이 필요해 라고 인정하는 평화로움에서 반짝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새로운 정직함은 동료들 간의 신뢰와 깊은 관계를 더 많이 생성했습니다. 정기팀 회의 중 한 주니어 팀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연결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여러분 안에서 깊은 감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아이가 인정받고 여성이 온전히 진정한 자아로 번영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대신 그는 우리의 진정한 자아가 되는 여정을 밝혀주었습니다. 이 여정 속에서 우리의 내면 아이는 가장 진정한 자아의 문을 여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카밀라의 여정에서 보듯이 내면 아이가 기쁨을 찾을 때 그것은 단순히 여러분의 정체성을 되찾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진정한 여성성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다소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그녀에게는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위안을 느낀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내부의 변화는 외부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해졌고 더 이상 예리하거나 지나치게 권위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동작은 느려졌고 통제할 필요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 간단한 행동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것은 깊은 깨달음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여성이 내면의 아이와 다시 연결하기로 선택할 때 그것은 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안고 싶어 라고 대답했을 때 카밀라는 자신을 포옹했습니다. 세상에서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기 때문이다. 카밀라는 방치된 아이의 이야기에서 내면의 소녀를 받아들인 용감한 여성으로 자신의 내러티브를 변형함으로써 자신을 치유했을 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다른 이들을 위한 치유의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오늘 지친 느낌이라면 잠시 멈추고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내면의 소녀가 오늘 무엇이 필요하니? 라고 물어보도록 해보세요. 카밀라처럼 그 응답이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악의 원인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카밀라가 니글렉티드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용감하게 내면의 소녀와 재연결하는 성숙한 여성으로 다시 썼을 때 그녀는 자신을 치유했을 뿐만 아니라 알고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을 위한 치유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때로는 한 방울의 눈물이 페이지에 떨어지는 것, 사랑스럽게 만져진 어린 시절의 사진 또는 오늘 괜찮아요? 라고 자신에게 물어보는 조용한 아침이 필요할 뿐입니다. 카밀라처럼 당신도 작은 행동 하나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행동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것은 거대한 깨어남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카밀라가 바뀐 이후로는 회사에서 숨쉬기가 더 쉬워진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냥 드러낼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말은 카밀라의 눈에 눈물을 맺히게 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성과가 아닌 진정한 존재감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삶을 선택하는 여성은 다른 이들이 그에 따르도록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융의 통찰을 이해하기 위해 깊은 심리학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그녀는 따뜻함, 가벼움 또는 진정한 감정이 결여된 황량한 땅과 같았습니다. 이는 윤기 현대의 영혼 탐구에 대한 작업에서 언급한 바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안아주고 싶어 라고 대답했을 때 카밀라는 스스로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혼란 속에서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긴 밤들을 지나 결국 감정이 솟아나는 부드러운 어린 시절의 순간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면의 아이로 돌아가는 길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시 멈추고 그 부드러운 목소리에 용기 있게 귀 기울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불완전한 이해는 이 기관에 대한 해로운 관점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고통받게 됩니다. 아키타입을 심리적 기관이라고 지칭함으로써 윤근 영혼의 본질적인 복잡성을 보여주기 위해 신체적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심장이나 폐처럼 아키타입은 개인의 인식 이전에 존재합니다. 우리의 정신 안에서 내면의 아이의 중요성은 헤아릴 수 없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를 보호하고 진정으로 원초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하며 직관의 경이로움을 믿게 합니다. 점차적으로 강한 외관 아래에서 우리는 내면으로 후퇴하고 돌처럼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아이가 간과될 때마다 무의식은 지속적인 고통을 숨기기 위한 끝없는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칼 융은 한때 사람들이 자신의 진짜 자아를 직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비합리적으로라도 큰 노력을 기울인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개인화의 여정에서 필수적인 측면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내면의 발전과 성취로 이끌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의 가장 진솔한 열정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기쁜 웃음에서부터 유치원 시절의 생기 넘치는 상상 경험까지, 그리고 이를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의 단절을 반영합니다. 내면의 아이 아키타입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 사이의 연결을 드러냅니다. 이 내면의 아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의 반영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단 무의식과 깊이 얽혀 있으며 민속, 전설, 영적 신념을 통해 인류에 공유된 심리적 패턴을 구현합니다. 한 성공한 여성 경영자는 고위직 회의에서 자신이 방향을 잃었다고 보고했지만, 오래된 어린 시절의 놀이인 수채화 그리기를 통해 용기를 재발견했습니다. 종이가 닿는 순간의 스릴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 창의적인 직관과 자아신뢰의 경로를 열어주었습니다. 모든 신화에는 새로운 시작과 잠재력을 상징하는 젊은 인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터팬은 영원히 젊습니다. 유럽 전설에서 장산범은 그 티멜레스한 지혜의 아이를 나타냅니다. 실제로 개인이 자신의 내면의 아이와 다시 연결될 때 비범한 사건들이 종종 펼쳐집니다. 하루에 단 5분만 내면을 조용히 들여다보며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런 다음 당신의 어릴 적 자신이 좋아했던 활동에 참여하세요. 아마도 그림을 그리거나 비 오는 날 물이 고인 곳을 뛰어다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아이, 항상 변화하고 성장하는 존재로 결코 완전히 만족하지 않으며 지속적인 돌봄과 관심,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의 인격의 이 부분은 성장하고 완전함을 이루어가려 한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유치한 자아가 아니라 성숙을 피하는 것이 아니다. 삶의 혼란 속에서 부드러운 따스함이 우리의 마음에 닿아 봄의 햇살이 연약한 새싹을 비추듯 언제나 우리 안에 간직해왔던 조용한 미소를 깨워줍니다. 이것은 거울을 바라보며 보이는 미소가 아니라 영혼을 통해 울려 퍼지는 평화로운 멜로디로 모든 여성 안에 존재하는 내면의 아이의 순수함과 자유로움을 담고 있습니다. 카를 융에 따르면 우리가 매일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 정장, 직업적 관계, 성취, 직함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는 조용히 존재하는 또 다른 인격이 있습니다. 바로 내면의 아이입니다. 초대 거절, 과도한 책임을 거절, 소모적인 관계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과 같이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종종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내면의 아이에서 비롯됩니다. 내면의 아이와 여성적 자신감 간의 관계로 넘어가면 칼 융이 설명한 내면의 아이 원형을 접하고 이해함으로써 그것이 우리 개인적 및 집단적 무의식을 구현하고 우리의 원초적 생명력을 지닌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며 그 아이를 깨우고 듣고 포용하는 것이 여성적 자신감을 여는데 필수적임을 깨닫게 됩니다. 한 미디어 임원은 그런 연습을 한 뒤에 경험을 이야기하며 사랑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상처를 알아차리고 용서했을 때 공적 연설에 대한 두려움을 드디어 극복했다고 합니다. 그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 순간이 그녀가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생동감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젊은 속도로 뛰기 시작했고 아이 아키타입을 키움으로써 그녀가 직면한 창의적 장벽들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동 뒤에는 놀라운 자아 수용의 물결이 따를 수 있으며 각각의 작은 행동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내 감정을 소중히 여기며 나는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다. 이 시점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내면 아이가 스스로 표현하도록 허락한 적이 있나요? 융은 우리 자신 모든 측면을 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성격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항상 유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된 측면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물로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사소한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취약한 순간에 말이죠.
내면의 아이와 연결되는 것을 피할 때 우리는 슬픔과 불확실성의 그림자가 가장 민감한 부분에 뿌리 내리도록 허용하게 되어 매번의 시선, 매번의 말, 매번의 움직임이 제한적이고 방어적으로 느껴지게 합니다. 내면의 아이를 무시한 결과는 단순히 정신에 그치지 않고 몸에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불안하며 과거의 상처가 다시 떠오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 보세요. 모든 눈물은 내면의 풍경을 기르는 비와 같습니다. 결국 당신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번창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하여 우리 함께 이 치료의 여정에서 희망을 키워나가요. 무의식이 의식이 될 때 당신은 감정적 부담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세상과의 상호작용을 재정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복잡한 요가 동작을 하고 엄격한 다이어트에 집착하거나 모호한 텍스트에 몰두하는 등의 행동을 하며 자신의 마음속 그림자를 인정하는 것을 회피합니다. 내면의 아이와 맞서는 것에 대한 이 두려움은 조용한 고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충분한가? 나는 괜찮은가? 당신은 진정한 여성이 되어 기쁨이나 슬픔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계를 세우며 칭찬과 비판을 모두 받아들이는 모습을 되찾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을 인증받기 위한 피상적인 전술과는 달리 확고한 자신감을 나타냅니다. 내면의 아이의 귀 기울이는 것은 새로운 방언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점을 스스로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원인 없이 기쁘게 웃거나 감정이 넘칠 때 울어본 적이 있나요? 만약 시간이 좀 지났다면 그것은 내면의 아이가 인정받길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용감하게 그림자에 맞서면 더 이상 혼란에 휘말리지 않게 됩니다. 내면의 아이의 웃음은 당신의 길을 안내하는 등불이 되어줍니다. 그 내면의 아이가 매일 따뜻하게 미소 지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따라서 내면의 아이를 해독하는 것은 단순한 고상한 개념이 아니라 각각이 잃어버린 영혼의 조각을 회복하고 신뢰를 키우며 진정한 자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 발견의 길입니다. 그 조용한 미소가 내면에서 떠오를 때 여성적 자신감은 추상적인 아이디어에서 생생하고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변모합니다. 취약성을 받아들이고 놀이에 빠지며 오랫동안 묻혀 있었던 소망을 표현함으로써 당신은 자신 안에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키워나갑니다. 신뢰가 확장되면서 여성의 자신감은 비상적인 것에서 전체 영혼에서 발산되는 강력한 에너지로 변화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성공과 자긍심, 찬사를 손에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자신을 진정으로 믿는데 어려움을 겪는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그 답은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내면의 아이의 미소에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신감과 빛나는 에너지의 기초입니다. 먼저 내면의 아이 개념을 언팩 해보겠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드러날 때 그것은 더 이상 그림자 속에서 당신의 존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윤기 말했듯이 깨달음은 빛의 형태를 상상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으로 가져오는 것에서 온다고 합니다. 내면의 아이를 식별하고 부드럽게 보살피는 법을 배우면서 때로는 반성의 순간에서 너는 무엇이 필요하니? 라고 조용히 묻거나 어린 시절에 자신에게 편지를 쓰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춤을 추는 것으로 우리는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여성적 자신감의 열쇠를 여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세계에 대한 반응을 형성하는 무의식적 패턴이며 그 근본적인 경향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이 아키타입, 즉 내면의 아이는 삶의 원천적인 불꽃으로 가장 기본적인 감정과 순수한 직관의 본능을 담고 있습니다. 윤근, 모든 어른 안에는 한 아이가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따뜻함과 수용 없이 지내는 영혼은 내면의 신뢰를 점화할 수 없습니다.
만약 내면의 아이가 가공되지 않은 감정과 직관을 대표하는 무시된다면 무의식은 보이지 않는 두려움 속에서 당신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빛날 순간에 주저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의 이야기를 듣거나 순수한 시선으로 성모 마리아의 르네상스 묘사를 감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집단 무의식 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순수한 아이의 영원한 표현에 접하게 됩니다. 바로 이 아이의 원형이 윤기 높이 평가했던 개별화의 여정을 촉진합니다. 당신의 자세는 바르게 잡히고 목소리는 깊이를 얻으며 믿음의 흔들림 없이 빛나는 눈빛을 가집니다. 많은 성공한 여성들은 자신들의 내면의 자신감을 가장 효과적으로 불러일으키는 것이 매일 몇 분씩 자신이 어릴 적의 자신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융의 내면 세계 관점에서 이 아이는 단순한 청춘의 추억 그 이상을 나타내며 모든 영혼의 본질적으로 내재된 심리적 실체인 아키타입을 대표합니다. 윤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아키타입이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심리적 기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면의 아이가 인정받고 이해받으며 표현할 수 있도록 허락될 때 영혼 깊숙한 곳에서 순수한 활력이 흐르며 사회가 부과하는 어떠한 방어적 외피를 초월한 뿌리 깊은 힘이 생겨납니다. 이는 비옥한 땅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올바른 따뜻함과 습기가 없다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과거를 존중하고 현재를 포용하며 미래를 열려있는 눈으로 당당히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면의 아이를 무시했을 때의 결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내면의 아이를 기쁘게 하는 법을 배우고 수용의 따스함에서 피어나는 힘을 깨달았다면 우리의 여정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의식이 다시 잊혀지면 그 아이가 다시 한번 기억의 조용한 공간에 갇히게 되는 경우 그 여파는 단순히 순수한 기쁨을 잃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숨겨진 불안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아 의심이 모든 대화에 침투합니다. 판단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 과정 전반에 걸쳐 윤은 우리가 무의식의 지배에서 벗어나 통제력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적으로 드러내면 그것이 당신의 삶에 자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멈춥니다. 이 진술은 종종 잘못 적용되거나 지나치게 단순화되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이러한 질문은 부드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끊임없는 강도로 찌르는 듯한 느끼함이 있어 자신감을 그림자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판단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많은 여성들이 인상 깊은 재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게 만듭니다. 그녀가 아니요라고 말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줄 사람이 없었기에 우리는 승인에 갇힌 포로가 되어 가치가 인정받기 위해 지치고 압도될 때까지 고군분투합니다. 공공의 자리에서 우리는 갑옷을 입습니다. 윤기 언급한 페르소나, 다른 사람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 만들어진 외적 모습은 진정한 본질을 감추기 위한 것입니다. 그 외적 모습 아래에서 내면의 아이는 위안과 수용, 안전을 갈망하며 인정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갑옷이 강해질수록 내면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집니다. 겉으로는 자신감 있어 보이지만 내면은 고립된 마음과 지성을 나누는 숨겨진 장벽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신은 더 이상 필요할 때 목소리를 높일 수 없고 걸을 때 시선을 들어 올릴 수 없으며 에너지가 마치 연료가 거의 떨어진 차량처럼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내면의 아이를 무시하게 되면 무의식은 불행, 창의성의 정체,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통해 불만을 전달합니다.
한 일러스트레이터는 경력을 위해 그림을 그리느라 보낸 수년간 영감을 완전히 잃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우연히 오래된 색연필 상자를 재발견하고 웃는 얼굴을 낙서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의적인 블록에 부딪힌 한 일러스트레이터는 어릴 적에 생기 넘치고 기발한 이미지를 스케치할 때마다 잃어버린 순수의 조각들과 재연결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회상했습니다. 이 재발견은 그녀의 영감을 되살렸고 그녀가 만든 모든 붓질을 통해 진정한 생동감이 전해졌기에 저명한 브랜드에서 의뢰를 받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 상처와 두려움으로 가득한 무의식의 그림자 속에서 인식되고 포용될 때 자신감과 직관의 씨앗이 자랄 수 있는 풍부한 토양으로 변형됩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면 더 이상 외로움, 수치심, 열등감에 휘둘리지 않게 되며 대신 이성을 감정과 야망을 사랑에 대한 열망과 조화롭게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의도적으로 오래 묻어두었던 감정을 의식 속으로 끌어올리고 울거나 재밌게 놀거나 심지어 수치심 없이 실패하는 것을 허용하는 순간 그 아이는 환하게 웃을 것이고 당신은 강한 힘이 당신 안에서 흐르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9살 때 힘차게 부르던 멜로디를 듣거나 어깨에 앉은 나비를 보고 친구들과 함께 가을 햇살 아래에서 뛰어다니던 무구한 시절을 떠올리며 스트레스에서 해방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그게 바로 아이 아키타입의 목소리가 부름을 걸며 현실적 사고가 당신의 경이로움을 흐리게 하지 않도록 저항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이끌 것이며 우리는 그것이 운명이라고 믿게 될 것입니다. 여성의 힘은 단순히 부드러움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논리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데서도 나옵니다. 내면의 아이가 돌보를 받으면 강제로 예의 범절을 지키거나 끊임없이 노력하여 자신을 검증할 필요가 사라집니다. 대신 자신감은 자연스러운 상태로 떠오릅니다. 이전에는 파워포인트라는 언급만으로도 그녀의 심장은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지만 내면의 아이가 보살핌을 받자 이제는 당당하게 강단에 서서 진정한 미소와 표현력 있는 목소리로 자신감을 가지고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의심의 그림자가 사라졌다는 것을 완전히 이해한 것이죠. 이 변화는 윤기 주장한 통합 과정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마음속의 아이에게 속삭이세요. 이것이 온전함을 향한 필수 첫걸음입니다. 6번째, 살아있는 표상, 카밀라의 이야기입니다. 개체화가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리듬으로 변화할 때 우리는 저 멀리 존재하는 이상적인 인물을 추구하는 것을 멈춥니다. 대신 우리는 조용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며 강인한 어른과 민감한 아이가 더 이상 충돌하지 않고 조화롭게 울리게 됩니다. 윤근 한때 가장 무서운 것은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도전적인 여정에 대한 진정한 증언은 카밀라의 이야기와 다름없을 것입니다. 한 여성은 내면의 아이와 다시 연결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한때 소중히 여기던 현대 무용 수업에 대한 열정을 되살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춤추는 소녀는 괜찮지 않아 보인다는 만류로 인해 그 길을 포기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사진을 찾으세요. 그 순수한 눈을 바라보며 당신이 항상 듣고 싶었던 말을 전하세요. 너에게 행동하라고 항상 압박해서 미안해. 네가 누군가를 필요로 할 때 곁에 있지 않아서 미안해. 혹은 소중한 아이야, 완벽을 추구하면서 너를 잊어서 미안해. 만약 시각화와 글쓰기가 당신의 내면 세계를 여는 열쇠라면 매일 하는 긍정적인 말은 그 문을 조금 열어두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나는 내 내면의 아이를 무시하지 않기로 선택한다. 또는 편안한 순간에도 나는 충분하다.
와 같은 간단한 문구는 의도를 가지고 반복할 때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몇 달간의 훈련 끝에 그녀는 더 민첩해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감 있게 말하고 더 명확한 결정을 내리며 모든 상호작용에서 빛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내 안에 그 작은 소녀가 자라도록 허락했을 때 나는 진정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인지된 약점을 버리거나 특정 감정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치부함으로써 온전함을 이루지 않습니다. 우리가 빛에서 그림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통합할 용기를 내야만 외부의 주목이나 과시 없이 단순히 존재하는 조용한 자신감을 기를 수 있는 확고한 내면의 토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화는 최종 목표가 아니라 개인이 점진적으로 자신 안의 모든 이질적인 요소를 인정하고 수용하며 통합해 나가는 지속적이고 평생에 걸친 여정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이성, 감정뿐만 아니라 소외된 아이, 양육하는 내면의 어머니, 전사, 연인, 상처받은 자, 심지어 적까지 포함됩니다. 목소리는 약해지고 자세는 보이지 않는 부담에 의해 굳어집니다. 어깨는 처지고 눈은 시선을 피하며 자신의 입장을 표현할 때 손이 떨립니다. 당신은 눈을 마주치지 않고 생각을 자신감 있게 표현하기보다는 속삭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들은 성격의 결함이 아닙니다. 이는 도움을 요구하는 무시된 영혼의 신호입니다. 이 내면의 아이가 버려지면 당신의 삶의 힘은 서서히 감소하여 욕망이 더 이상 의미 있지 않게 되고 당신은 단지 연약한 껍데기 속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이 순간부터 우리는 함께 시간을 가져요. 이 글쓰기 행위는 의 활발한 상상의 표현으로 윤기 깊이 중요하게 여겼던 기법으로서 우리 내면의 자아와 대화하는 수단이 됩니다. 내면의 아이와의 교감, 그 아이에게 편지를 쓰고 어린 시절 놀이를 다시 경험하기, 이러한 실천들은 단순한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깊은 심리적 변화를 촉발하는 시작을 의미합니다. 개체화. 이 개념은 칼 구스타프 융의 철학과 심층 심리학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면의 아이의 미소를 깨우기 위한 4가지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내면의 측면을 무시하면 고통스러운 결과, 자기 의심, 감정적 단절, 생명력의 고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카를 구스타프 융은 이러한 상처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갔습니다. 한 싱글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7세 소녀에게 편지를 썼어요. 학교에서 버림받았을 때 포옹을 받지 못했던 그 아이에게요. 나는 그녀에게 나는 지금 여기 있어 라고 확신시켜 주었어요. 그 편지를 쓴 후 나는 드디어 내 안에서 안정감을 느꼈어요. 아래에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 보세요. 당신의 통찰력은 절망에 빠진 다른 영혼과 공명할 수 있으며 그들을 집으로 돌아가는 길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윤근, 인생의 특권은 진정한 당신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본질은 개별화의 핵심에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강한 어른이면서도 느끼고 울며 사랑하기 위해 기꺼이 남성적인 아이가 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윤근 심리적 유형에 대한 탐구에서 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온전함은 자신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 아닌 대립되는 요소를 통합하는 데서 옵니다. 내면의 불꽃이 사그라지는 것을 수동적으로 바라보는 대신 고난 속에서 마지막으로 스스로 울게 했던 순간, 과도하게 분석하지 않고 놀았던 순간, 사랑과 위안을 갈망하는 마음을 드러냈던 순간이 언제인지 되돌아보세요. 말하지 않은 각 답변은 내면의 아이가 듣지 못했던 순간을 나타냅니다.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을 점화합니다. 자신의 진정한 자아로 돌아가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윤기 수없이 말했듯이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자각으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눈물이 나도 놀라지 마세요. 이는 약함의 신호가 아닙니다. 당신이 존재의 핵심, 윤기 말한 자아, 진정한 자아에 접촉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나면 다음 단계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창하거나 문법적으로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진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느껴지거나 어색하게 느껴지더라도 그 아이는 당신이 가면을 벗고 방어를 낮출 때만 미소 지음은 잊지 마세요. 이러한 연습들이 당신의 삶의 리듬이 되면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친절한 긍정의 문구를 반복하는 것은 단순히 당신의 잠재의식에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비판, 비교, 압박이라는 부정적인 내면의 서사를 연민의 톤으로 능동적으로 대체합니다. 윤기 한 번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지속된다. 따라서 부족함의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자기 수용의 수단으로 친절한 긍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채택한 사회적 기대, 고정관념, 이상이라는 층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이 여정에서 매번 당신의 내면의 아이를 레프리만딩하지 않고 지지할 때 침묵하기보다는 말할 것을 선택하고 외부의 요구에 아니오라고 말하면서 내면의 목소리를 확인할 때 그것이 바로 개별화입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내적 자아들 간에 해결되지 않은 분열을 나타냅니다. 강하거나 부드러운 것 중 하나에 계속해서 갈등을 느끼면 당신의 자신감은 천박하게 남아 진정한 온전함에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개별화는 두 가지 측면 모두의 공존을 위한 길을 열어줍니다. 내부가 조화롭게 형성된 종이 있을 때 부드러운 한 방울로도 아름답게 울립니다. 인간도 이와 같습니다. 개체화는 여러분의 내면을 조화롭게 발전시킬 수 있게 해주는 과정입니다. 미묘하지만 강력하며 안정적이고 자비롭습니다. 놀라운 진실은 이 종이 이미 여러분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이를 듣기 위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자아와 다시 연결될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야. 나는 여기서 계속할 거야. 우리는 함께 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깊어지고 눈빛은 부드러워졌으며 그녀의 존재감은 이전보다 강하게 빛났습니다. 당신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사회가 선호하는 자신과 가장 진정한 자신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나요? 치료 세션에서 그녀는 5살 때 자신에게 편지를 써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 시절 그녀는 귀찮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그 작은 소녀가 숲속에서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며 울지 않았다고 회상했습니다. 말없이 그저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젊은 여성으로부터 그녀의 경험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업 트레이너로서 그녀는 자주 수백 명의 청중을 다루었지만 항상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박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오면 공허한 기분이 들었고 성공하는 척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 미소는 빛, 힘, 그리고 어떤 검증이나 허가도 필요 없는 여성성을 제공합니다. 오직 온전히 살고 사랑받을 자유만이 필요합니다. 이제 개체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내면의 아이가 마침내 기쁨으로 빛날 때 우리는 단순히 오래 억눌렀던 원초적 감정들을 깨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이후로 그녀는 무대에 오를 때 더 이상 강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내면의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성숙한 여성이 되었고 그 아이는 앞으로 나설 만큼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관객들은 그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라고 물어보세요. 그들은 포옹을 원할 수도 있고 놀고 싶을 수도 있으며 단순히 인정을 받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당신이 강하게 버티는 것을 그만두기를 바랄지도 모릅니다. 이 시각화를 할 때마다 현재의 자신과 감정적인 뿌리 간의 연결을 만듭니다. 그에 져서 기억, 꿈, 반성에서 그는 개별화가 개인이 되는 과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개별성이 우리의 가장 깊고 궁극적이며 대체 불가능한 고유한 본질을 존중하는 한, 그것은 스스로가 되는 행위로 의미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개별화를 자아의 성취 또는 자기 실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기, 춤추기, 즉흥적으로 요리하기, 반주 없이 노래하기, 놀이를 하거나 풀밭에 누워 구름을 바라보는 것을 허용하세요. 색칠하기, 줄넘기, 샤워하면서 노래 부르기와 같은 어린 시절의 즐거운 풀스위트는 당신을 집으로 되돌리는 길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돌아가고 내면에서 치유할 수 있는 안내자와 도구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조명이 어둠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직접 빛을 비추는 것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인식했습니다. 윤근, 빛의 이미지를 생각함으로써 깨달음을 얻지 않으며 어둠을 자각으로 끌어내는 것에 의해 이루어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발음하는 모든 단어와 수행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의 응집력 있는 중심으로부터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완전하고 나누어지지 않은 청동종을 상상해 보세요. 내부 구조가 제대로 제작되지 않았다면 아무리 세게 쳐도 소리는 귀찮고 둔탁하게 들릴 것입니다. 외부의 방해 요소가 사라진 고요한 순간에 눈을 감고 5세, 6세 또는 7세의 자신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은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옷을 입고 있었나요? 그 아이의 표정이 당신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있나요? 분석하지 마세요. 지적하려는 욕구를 누르세요. 그 어린 시절의 당신과 함께 앉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당신은 즉시 그들을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그들이 울려 퍼지도록 허용하세요. 그래야 내면의 아이가 당신이 그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는 생각이나 글로만 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육체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곳에서 영향이 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깊은 내부의 공허함의 끝 이르는 한 여성. 37세의 경영자인 카밀라는 사회적 성취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력서는 완벽했습니다. 전액 장학금, 빠른 승진, 그리고 금융 분야에서의 강한 명성. 외적으로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본받고자 하는 모델의 유형이었습니다. 매주 한날을 내면의 아이의 날로 정해보세요. 일도 없고 의무도 없어요. 오로지 당신과 한때 사랑했던 활동들만 있는 날입니다. 20분 동안 자유롭게 스케치해보세요. 다시 7살처럼 자전거를 타보세요. 아무것도 웃기지 않아도 시원하게 웃어보세요. 이러한 순간들은 영혼을 위한 영양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아이가 기쁨을 재발견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전문 지식이나 복잡한 의식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그 용기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잠자고 있던 미소를 되살리는 길이 시작됩니다. 이 여행은 다소 간단한 것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상상력. 레드북에서 윤근 이것을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대화로 설명하며 내면의 이미지가 신뢰와 집중을 받을 만한 생생한 모습으로 변모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 편지 쓰기 과정에 참여한 많은 여성들은 몇 줄만 쓰고도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슬픔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융은 언급했습니다. 무언가 새롭고 창조되는 것은 지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면의 필요에서 발생하는 놀이의 본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논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놀이를 통해서 창의성과 갱신이 비롯되는 곳입니다.
이 모든 측면은 무의식 속에 존재하며 의식의 밝은 영향을 받으며 통합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여러 자아의 변형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낮에는 아서티브한 리더로서 뚜렷하고 명령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독한 밤에는 작고 섬세하며 아이의 위안을 갈망하는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모든 침묵은 당신과 진정한 자신감 간의 벽을 쌓는 벽돌이 됩니다. 외부의 기적을 기다리지 마세요. 스스로를 해방할 힘은 이미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돌아가 그녀를 포용하여 당신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고 당신의 걸음이 자유롭게 흐르며 당신의 에너지가 아침 햇살처럼 빛날 수 있도록 하세요. 부정적인 자기 대화, 죄책감, 그리고 특정한 이유 없이 느끼는 전반적인 실패감은 운명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영원하고 변하지 않을 것처럼요. 오직 용감하게 그림자를 밝힐 때만이 당신은 미래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랜 투쟁 끝에 그들 중 일부는 드디어 인정받고 소중히 여겨진 기분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목표는 완벽함이 아닙니다. 융은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개별화 과정의 객관적 목표는 자아의 융합입니다. 이것이 일어날 때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자신감은 매일 착용하는 외부의 장신구에서 내면에서 나오는 본질로 진화합니다. 더 이상 검증, 방어 또는 정당화의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감은 학위나 업적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의 아이에게 오늘도 여기에 있어 어디도 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무언가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미소, 즉 내면의 아이의 미소입니다. 조각난 자아에서 완전한 자아로의 여정을 설명하며 회복력 있는 어른과 취약한 아이가 서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공존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융은 개별화를 현대적인 자기 개선과 동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향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아가 되는 과정입니다.